반갑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한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입니다. 자, 우리 앞선 논의에서는 어, 적극적 우대 조치, 즉 어퍼머티브 액션이 직면하는 문제 상황으로서 역차별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샌들의 관점에 따르면 샌들은 공동체주의자로서 공동체의 이 사회적 조음, 공공선 이것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만약에 적극적 우대 조치가 그러한 공공선을 근거로 적극적 우대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어포머티브 액션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취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논의의 마지막 쟁점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가 오늘 논의 마지막 쟁점인데요. 첫 번째 자료는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 경험이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수도권 집중도와 관련한 자료입니다. 자, 먼저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 경험한 자료를 보시면은 소득 수준에 따른 치료율과 그 치료율과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은 소득 수준이 상에서 하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2017년, 2011년 자료와 2007년 자료 모두 치료를 하지 못하는 비율, 즉 미치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치료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당신이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라고 설문을 했더니 실제로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역시 가장 높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비율이 2007년도와 2011년도 자료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실제로 소득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로축을 경제적 이유라고 하고, 자, 경제적 이유를 A라고 합시다. 그래서 가로축을 경제적 이유라고 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을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세로축을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라고 할 때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이런 패턴을 그리고 있죠. 즉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즉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치료를 온전히 받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종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죠. 자, 이어서 2014년
수도권 집중도와 관련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불평등과 관련한 측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에서 약 10% 남짓입니다. 10% 남짓되는데 인구나 지역 총생산, 금융기관, 상급종합병원, 4년제 대학교, 그리고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본사, 그리고 사업체 수, 이런 모든 제반 여건들이 수도권에 거의 50% 가까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0대 기업의 상위 매출액 100대 기업의 본사는 수도권에 거의 90% 가까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국토 면적이 10%도 되지 않는 수도권에 10% 남짓한 수도권에 거의 모든 제반 여건이 집중되어 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역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등과 관련한 자료를 이번 논의 쟁점으로 제시를 했는데, 특히 수도권 집중도와 관련한 이 자료는 공간 불평등과 관련된 자료이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과 관련한 이 자료는 불평등 중에서도 사회 불평등과 관련한 자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 경험과 관련한 자료는 사회 불평등 현상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자원의 희소성에서 비롯합니다. 특히 부, 권력, 명예와 같은 자원은 무한하지 않지요. 그래서 경쟁의 과정에서 희소한 사회적 자원은 차등적으로 분배됩니다. 결국 이 현상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의 차등적 분배로 인한 사회계층의 서열화를 의미하지요. 우리 앞서 살펴본 자료 중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해서 즉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그 자료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한 자료인데,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자원, 즉 부, 권력, 명예 같은 이렇게 희소성이 있는 자원이 경쟁의 과정에서 차등적으로 분배되면서 어떤 계층은 그 희소한 자원을 많이 가지게 되고 어떤 계층은 온전히 가지게 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한 예로서 경제적인 소득과 관련하여 부라고 하는 wealth라고 하는 이 자원에서 소외된 계층의 경우에는 치료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평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 권력, 명예와 같은 이 희소한 자원이 경쟁의 과정에서 차등적으로 분배되고 그로 인해서 계층의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러한 계층의 서열화는 어떠한 자원을 누리는 과정에서 불평등에 직면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했거나 치료 중도 포기 경험과 관련한 자료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어서 특히 사회 불평등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공공부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과 재활, 돌봄 등의 사회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적 서비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으로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제적인 부와 관련한 이러한 희소성을 지닌 자원이 경쟁의 과정에서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어떤 계층은 많이 차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계층은 매우 빈약하게 그 희소한 자원을 차지하여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에 직면하는 현상이 바로 사회적 불평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부조라는 대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대안은 주로 사회적 약자,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주체가 정부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약자가 기본적인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이런 제도가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가구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처럼 공공부조 이외에도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죠. 이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상담, 그리고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할지라도 상담과 재활, 그리고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바로 사회적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부조, 그리고 그 공공부조의 한 케이스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울러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다, 제도적 장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울러 사회계층의 서열화는 신분제도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즉 엄격한 신분의 구분으로 사회적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들 수 있어요. 자, 카스트는 인도의 신분 계층을 가리키는데 그 계층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서열화합니다. 자, 브라만, 크샤트리아와 같은 상위 계급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반면 바이샤, 수드라와 같은 하위 계급은 이러한 하위 계급을 사회적으로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을 마치 당연시하게 되지요. 자, 그 결과 상위 계급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 직업과 기회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심지어 하위 계급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그리고 인권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인도는 47년 카스트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 이러한 희소한 자원이 경쟁의 과정에서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서 많이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사이에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서열화가 신분 제도로 완전히 굳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 이동이 즉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인데 카스트 제도에 따르면 신분은 이렇게 계급이 이렇게 신분 계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 상위 계급이 교육의 기회, 사회적 지위와 권력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직업 이런 것을 거의 독점하고 그리고 하위 계급은 거기서 완전히 소외되는 그래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조차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고착된 이 신분 제도의 방식으로 사회 계층의 서열화가 이루어져서 사회 불평등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어서 그런데 현대판 카스트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제도라는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별의 영향력이 뻗치고 있지요. 이를 대변하는 은유적 개념이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특히 여성이나 소수자 그룹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기회를 얻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별의 장벽은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요. 특히 여성들이 남성에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고위직 임명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있지요. 일부 기업이나 조직의 문화가 특정 성별이나 집단을 유리하게 대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리하게 취급할 때 유리천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부분 이런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신분 제도가 민주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할 수도 없고 하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일상에서는 작동하는 불평등 즉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제도적으로 강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그러한 불평등의 영향력이 자리 잡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개념이 바로 유리천장입니다. 글라스 실링이라고 하는 유리천장인데 이 은유적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실에서 사회 불평등의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유리천장에 은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소수자 그룹, 예를 들면 인종과 관련하여 흑인이라든지 백인이 아니라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으로 흑인과 여성이 승진에 있어서 불평등을 당연시한다라고 하는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실제 이런 직장이나 승진의 과정에서 여성이나 소수자 그룹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남성과 동일한 능력 혹은 그에 버금가는 그에 못지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고위직 임명에서 그 자격을 박탈당하는 차별을 받죠.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법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소수인종 예를 들면 흑인이라는 이유로
실제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는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유리천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유리천장은 현대판 카스트 제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천장이 사회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제가 제시한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수도권 집중도와 관련한 자료는 공간 불평등 현상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현상과 관련한 자료가 사회 불평등, 소셜 이니퀄리티라면, 이 두 번째 자료는 지리적 공간에 있어서 나타나는 일종의 불평등 현상으로서 공간 불평등, spatial inequality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공간 불평등은 특정 지역이나 장소 간의 자원, 기회, 서비스, 인프라 등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국토 면적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지역 총생산, 금융기관, 상급 종합병원, 4년제 대학교 사업체 수가 거의 40% 이상 몰려 있어요. 자, 특히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본사의 집중도는 90%에 달합니다. 즉,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면적 비율은 굉장히 적은데, 그 적은 면적 비율에 다양한 이러한 인프라, 문화시설, 편의시설, 주요 금융기관이 절반 이상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공간 불평등이다. 스페이셜 이니퀄리티, 즉 특정 지역이나 장소 간의 자원, 기회, 서비스, 인프라 등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하는 현상, 공간 불평등 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공간 불평등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주로 도시와 농촌,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 간의 차별로 이어지죠. 공간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국의 주요 혁신 도시를 지정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의 혁신 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성장 거점 개발, 즉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오히려 공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성장 거점 개발의 이론적 배경인 성장 거점 이론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경제활동과 자원을 집중시키는 전략을 통해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집중화가 고착되어 주변으로 전이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정한 지역, 즉 수도권에 그것도 국토 면적의 10%도 안 되는 지역에 거의 모든 편의시설, 교양, 문화, 금융 이런 모든 중요 시설들이 절반 이상 집중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스페이셜 이니퀄리티, 공간 불평등 현상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이 바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지방으로 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혁신 도시를 마련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혁신 도시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여러 공공기관을 이전을 할 수 있죠. 자, 특히 혁신 도시는 다양한 문화, 교통, 편의시설을 갖추어서 생활을 하기에 매우 편리한 환경으로 재조성하였기 때문에
이 혁신 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유인가가 발생하는 셈이죠. 그래서 이 혁신 도시는 수도권 집중도를 해결하는, 즉 공간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성장 거점 개발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거점 개발은 성장 거점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 경제 활동과 자원을 집중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 이론인데, 그 특정 지역에 경제 활동과 자원을 집중시키기는 했으나 그것이 만약에 주변으로 전이되지 않으면 그 특정 지역의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겠죠. 즉 앞서 언급한 자료와 관련짓자면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도권 집중도와 같은 공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그런데 공간 불평등은 사실상 현대판 개토로 이어질 수 있지요. 자, 개토는 원래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초반인 40년대 이후 독일은 점령지의 유대인들을 개토로 격리합니다. 자, 그래서 벽으로 둘러싸인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외부로 통행할 수 없었어요. 공간 불평등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개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원래 이 개토라고 하는 개념은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 즉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시켜서 거주하게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그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특히 2차 세계대전 40년대 이후 독일이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유대인들을 이 개토로 격리하는 시도를 실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토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그 여건이 열악합니다. 즉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서 매우 그 환경이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개토로 강제로 격리된 유대인들은 벽으로 둘러싸인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서 외부로 통행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직면을 하게 되죠. 즉 개토와 개토가 아닌 지역 간에 이러한 불평등, 즉 공간 불평등이 발생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 공간 불평등은, 이 개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간 불평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지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수도권 집중도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다양한 불평등 현상은 바로 즉 공간 불평등 현상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이 개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재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철조망으로 둘러싸여서 유대인이 격리되어 있는 이 게토라는 지역, 그리고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시킨 지역이기에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할 수밖에 없고, 즉 물리적 환경이 매우 열악하겠죠. 결국 이 게토는 격리된, 분리된 하나의 공간이고, 이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서 비참하리만큼 그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 게토는 그런 역사적 기원을 갖지만 지금 현재는 공간 불평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게토는 특정 지역, 특정 인종, 민족,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상징합니다. 특히 미국 뉴욕과 같은 대도시 중앙부에
흑인이 밀집하는 거주 지역은 흑인 개토로 불립니다. 흑인 개토는 일종의 슬럼가인데 주로 흑인 노동자 계급이 거주합니다. 흑인 개토에서 열악한 주택 환경뿐만 아니라 빈곤, 실업, 이와 같은 문제는 늘 반복되는 일상이죠. 자, 그래서 원래 개토는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지역을 그런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시키는 물리적 공간을 개토라고 했는데 이 개토가 지금은 공간 불평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우리가 흑인 개토라고 하는 현재 미국의 흑인 거주 지역 일종의 슬럼가를 예로 들 수가 있고 역시 이 개토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특히 주택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빈곤과 실업이 아주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자, 그래서 개토는 현재 공간 불평등을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살펴본 자료, 즉 수도권 집중도와 관련한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권 집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수도권 거주자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지요. 즉 교육, 의료, 일자리, 인프라 등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하다 보니 비수도권 지방의 거주자들은 이러한 자원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합니다. 결국 비수도권은 사실상 개토화에 직면하는 셈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수도권 집중도와 관련한 자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여러 가지 교양, 문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있어서 차별, 이러한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공간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개토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공간 불평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 개토의 원래 의미는 유대인을 강제로 격리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